안녕하세요. 시와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품을 통한 감정의 해소란 무엇을 말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흔히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작품 안에서 묶인 감정이 작품 끝에서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기승전결이라는 구도가 있을 때 이 절정과 해소에 이르기 전까지 이 쌓아온 긴장이 여기서 해소될 때의 그 느낌을 카타르시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좀 인위적인 이해에 그친다고 할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우리는 롤러코스터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내려갈 때에 받은 힘만큼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람들은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득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0이라는 말을 강조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광고의 메시지는 0으로 돌리면은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실은 0으로 돌린다고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작품이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 감정은 작품이 혼자 꼬았다가 혼자 풀어내는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0이 아닌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작품이 이것을 건드려서 같이 갈등을 끌고 왔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갈등의 영역까지도 떨어뜨려 줘야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이만큼이 작품의 영역이 아니라 이만큼의 영역이 작품이 해주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는 못 가더라도 한 요 정도만 떨어뜨려 줘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작품이 굳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작품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작품을 읽을 시간에 차라리 딴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감정의 해소를 겪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무언가 물건을 사서 금방 해결되고 밥을 먹는다고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차원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죠. 감정에 따라서는 아예 인생을 새로 살지 않으면은 결코 씻겨지지 않는 그러한 감정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감정들은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꼬였다가 해소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불우한 환경을 겪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었던 적이 있는 등 이러한 커다란 일을 겪은 사람의 감정은 보편적인 사람이 함부로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또 공감해 줄 수도 없죠. 따라서 이러한 일로 감정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들을 숨기고 덮으며 사는 것 말고는 해소될 길이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작품입니다. 소설이든 시든 영화든 그림이든 무엇이든 작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고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커다란 일들이 아닐지라도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의 슬픔이나 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부조리나 아픔, 또 배우자나 가족 간의 어떠한 사건 등등 개개인이 꺼내기에 복잡하고 묻어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의 묶임들이 작품이 건드려주고 다루어주는 과정에서 씻겨질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작품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딘가 복잡하거나 희귀하고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군이 다른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무사하고 멀쩡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우리가 작품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만큼 복잡하고 괴상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간혹 가다가 마주치게 되는 괴상한 작품들이 그 작가가 이상해서 괴상한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작품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솔직하고 진실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정서들이 작품 속에 녹아든 까닭도 작품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다루어 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쌓여있던 어떤 것들은 그것을 다시 꺼내고 마주하고 다시 겪어내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결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작품의 효용이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작품이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 즉 감정의 정화도 그 작품 안에서 이루어졌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을 다루어서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 이르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꽂힌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꽂히는 지점들이 우리 안에 깊이 쌓여있던 감정들을 건드려주는 작품이라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까닭들 때문에 어떠한 작품이 마음에 드는 데에는 작품이 혼자서 그 안에서 잘 구성되었기 때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다루어지고 건드려졌기 때문에 비로소 잘 썼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계획적으로 다루고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작가들이 계획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충실히 전했을 때 그 진실함이 저절로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작품이야말로 작품 안에 갇혀있는 작품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